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2절에 있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 한번 공부할 건데요. 이제는 좀 약간 면밀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식에서 공부했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유도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을 면밀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고등학교식에 공부했던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같이 봐볼 건데요. 그 우리 함수의 극한, 일명 극한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영어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리미트의 용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얘네들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그 리미트의 값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있는 함수의 극한에 있는 첫 번째 정의가 어떤 것이냐면 극한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극한의 정의를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한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극한의 영어의 단어는 리미트고요. 리미트. 그 리미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정의해 보고 싶다는 거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극한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떠한 함수가 이런 식이 있대요. 어떤 함수 이게 y는 이게 fx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함수는 꼭 연속이 될 필요는 없고 뚫려 있어야 되고 연속이 돼도 상관없긴 한데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점으로 가까이 보내고 싶다는 거죠. 한 점으로. 그래서 한 점이라는 그 기본 점을 여기를 뭘로 잡아서 x는 a라고 하는 한 점으로 잡고 싶다는 것이에요. 한 점. 그랬을 때 그 한 점으로 가까이 보낸다고 했을 때 그 한 점이 어느 쪽으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와도 상관없는데 그쪽이 이쪽에 오든지 이쪽에는 상관없이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든지 간에 걔네들이 하나의 값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함수값들. 얘네들의 어떻게 함수값이 L이라는 것에 가까이 가고 싶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네들의 x라는 것, 그 모든 그 x의 값들이 a에 가까이 가는데 그 a에 가까이 가는 것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지 상관없이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그 가까이 가게 되는 함수값 L을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한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a라는 점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그 가까이 갔을 때 나오는 그 y 값들에 가까이 가는 값들 있잖아요. 그 값을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하고요. 걔네들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에 어떻게 쓰냐면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그 fx라고 하는 y 값은 어떻게 가까이 갔는지를 본다는 것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 값이 뭐가 된다고? L이라고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L이라고 쓰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극한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L이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가 일명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극한 값이라는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참고로 얘처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값을 갖고 있는 이런 꼬락선이 우리가 일명 뭐 한다고 하냐면 수렴한다고 얘기도 한답니다. 수렴한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걔네들 함수의 값을 갖고 있지 않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고 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처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그 fx의 값이 걔네들 가까이 가고 있는 함수 값인 L에 가까이 간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함수의 기본적인 극한의 정의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보시면요. 함수의 극한이 이렇게 갔다가 함수가 이렇게 y는 fx가 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색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x는 a가 돼 있고 근데 여기는 이 값은 l이 되고 이 값은 뭐가 되냐면 m이 된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안에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fx의 값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친구들이 다 봤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얘 거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함수 값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가까이 가는 값이거든요. 가까이 가는 값은 이쪽으로 가까이 가든 어느 점이냐면 여기 있는 점에 가까이 모이거든요. 이 점에 가까이 모이는 y 값이기 때문에 L이라고 쓰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극한의 일반적인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을 같이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식에 있는 문제 풀이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일반적인 0분의 0꼴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0분의 0꼴은 일반적인 부정형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부정형 중에 하나인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에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하는 방식을 한번 봐볼게요. 풀이하는 방식.
근데 0분의 0꼴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그 꼴은 어떤 꼴이냐면 예제를 보시면 이런 것이 있대요.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가 2로 가는 걸 볼까요? x가 2로 갈 때 x-2에 x의 제곱 빼기 4의 값을 갖고 있는 게 0분의 0꼴의 기본적인 꼴이랍니다. 왜냐하면 1을 대입하면 분모도 0되고 2를 대입하면 분자도 0되기 때문에 0분의 0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0분의 0꼴일 때 우리는 첫 번째 예처럼 우리가 다항식 꼴로 주었을 때 0분의 0꼴의 풀이일 때는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처럼 이제 1번에 있는 다항식 꼴일 때는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약분시켜서 우리가 걔네들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 0분의 0꼴의 기본 풀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무리식 꼴일 때 무리식 꼴일 때는 걔가 분자든 분모든 상관없이 뭐 하냐면 유리화시켜서 문제를 푼다는 것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0분의 0꼴의 기본적인 풀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먼저 얘기해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의 값은 어떻게 쓰냐면 x 빼기 2가 붙이시고 분자의 값은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하죠. 어떻게? x 빼기 2하고 x 플러스 2가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를 지우시고 2를 대입해서 가까이 가는 값이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부정형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식도 한번 기억해 보셔야지만 걔네들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